삼성중공업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 및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7.2%, 영업이익은 120%가 증가했습니다.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. 삼성중공업은 드디어 그리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0.3회전으로 좀 낮게 나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. 1.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대우조선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안 해볼 수가 없어서 했는데, 일단 삼성중공업은 미리 말씀드리면 분기에는 스루풋 회계로 분석할 데이터인 그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억지 춘향 끼워 맞춤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 가공비를 가정해서 풀어낸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참고적으로 저성장 구조에서 좀 탈출하는 그런 일반론을 좀 얘기한 거고요. 핵심은 패러다임 시프트, 의식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의식 전환에 대한 어떤 그 학문적인 그런 내용을 정리해 본 거고요. 수주 산업에서의 이 분식회계의 유혹, 맨 밑에 그것을 또 추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.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5천억 원대로서 그 전년보다 7.2% 상승했고요.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그거보다는 적게 증가했어요.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이익으로 전환된 비율로만 본다면 이걸 뭐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6,746%나 개선이 됐습니다. 판매관리비가 3.6% 절감을 해가지고 영업이익 699억 원, 즉 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. 작년도 816억 원 적자에서 185%나 이 전환이익이 증가했습니다. 그러나 스루풋 회계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.5% 감소해가지고 이 갭이 매출 증가율과 매출 재료비의 갭이 마이너스 11.7%나 되는데 이거로 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. 여기서도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. 스루풋율 8.6% 상승했고요. 운영비용 3.2% 증가했습니다. 생산성 1위 넘어섰고 그 다음에 스루풋 영업이익 240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459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. 이것 역시 가공비,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생산성은 TOE 생산성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리해 본 거고요.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명세가 비공시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적용해서 스루풋 분석을 한 겁니다. 그리고 계약자산은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. 재고자산 증가했고 계약자산 증가를 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그 영업이익이 나는 것이죠. 그리고 수주사항도 28조 원으로서 대우조선 해양하고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역시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회계 기간 개념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회사는 친절하게 또 설명을 했어요. 이 기납품액이란 것은 진행 중인 공사의 단기 완료분과 기성진행분 합이다. 이 기성진행분의 합이라는 게 결국 계약자산 평가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가공비를 23%로 가공비가 1.3% 상승했다 보고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서 뽑은 수치가 되겠습니다.
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로서 1, 2단계는 의미가 없습니다.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검증해 볼 수는 있죠. 그 현금 흐름표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829억 원의 현금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829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1996억 원이나 증가해서 무려 1167억 원의 재고가 어디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.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환입액을 가감하면은 507억 원이나 차이 나는데 이게 계약자산의 증감액과 일치합니다.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 계약자산은 95억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계약자산은 증가가 507억 원이나 증가했어요. 이런 거로 봐서 이런 거를 좀 부풀린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나 이제 전년도에도 좀 마찬가지긴 하죠. 근데 이제 올해 1분기가 더 부풀린 금액이 412억 원이나 된다.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분식회계를 했다. 이렇게 또 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. 운영비용 비공개했기 때문에 인건비 비교 산출을 못했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.3 회전으로서 전년보다 좀 떨어졌고요. 스루프율은 근데 반대로 상승했습니다. 대우조선해양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 삼성중공업도 이 반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그 매입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인상으로 그 입증해야 됩니다. 그것이 입증을 하는 것은 대우조선 해양이나 뭐 철강제 가격 뭐 이런 것은 그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철강제 가격만큼은 내려간 것은 뭐 기정의 그 사실로 그 인식이 됩니다. 그래서 별도로 원재료 가격 추이는 조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. 투하자본 이익률이 있는데 0.4%로서 2.4% 상승했습니다. 이 플러스로 됐다는 얘기는 그나마 얼마라도 이익률이 좀 낮다. 그게 이제 0.4%다.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. 지금까지 얘기를 이 충분조건 논리 도표로서 논리 연습을 위한 것으로 정리를 해 본 것이고요. 설명은 대우조선 해양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.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하면은 한 6조 8,941억 원 예측이 되면 한 2,798억 원 남는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데,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떤 계약이라고 그러면은 6조 8천억 원에 하면은 한 2,738억 원이 남는 거로 돼. 이 경우 재고가 5% 상승한다고 봤습니다. 그런데 5%를 감소시킨다면은 무려 그 영업이익은 996억 원뿐이 안 나오고 한 1,7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날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이 이제 원가회계의 이제 문제점인 거, 항상 끊임없이 저는 얘기할 거고요. 스루프 관점으로 볼 때는 6조 한 3천억 정도면 충분합니다. 그래서 계약을 6조 2,500억으로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473억 원의 이익이 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, 원가 회계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니까 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1.6 회전까지 좀 성공시켜보자. 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기성률을 빨리 끝내가지고 좀 더 추가 매출 인식을 좀 한다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7조 156억 원대를 달성한다면은 영업이익은 3천억 원대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예측 단가는 이거를 어떤 톤당 단가라고 예정을 한다고 그러면은
스르프상으로는 625만 원이면 충분하고 원가 회계는 한 680만 원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저는 이런 재고가 증가하는 그런 시대에는 이게 이제 그 인플레를 유발을 한다. 때문에 스르프 회계가 인플레를 좀 완화하는 그런 기능을 좀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원가 스르프 회계 기준으로는 그 예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요 이쪽 면 그 4분면 중에서 우상에 해당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주가는 그 6,160원으로서 1,050원이 상승했고요. 장부 가격 대비 140%밖에 되지 않습니다. 대우조선해양이 뭐 500%가 넘었는데 주식시장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질 수가 없죠. 주식시장이란 것은 뭐 상관관계 조금 뭐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논리가 안 먹히는 데죠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팩트라는 게 이제 미래 가치라고 제가 표현한 임팩트라고 했는데 이게 한 16.9% 미래 가치가 오른다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. 그래서 그 장부 가격 대비 한 18% 올렸다면은 어떤 그 합리적인 근거, 경영 성과가 반영이 된 것이다. 대우조선해양하고는 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15.23%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어딘지는 좀 안 나와 있습니다. 17%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상 짧게 삼성중공업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봤습니다.